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시민언론 유탐사에서 진행하는 민주당 시도위원장 후보 시민 면접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시민 면접 무섭네요. 예,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 구독자분들이 네, 이제 고남석 후보님에 대해서 예. 잘 모르고 계세요. 당연하겠죠. 예, 아무래도 조금 모르고 계신데 예. 이제 간단하게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되게 국회의원 이름도 알기 어려운데 네. 이 동네 구청장 출신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송도 국제도시 생각나시죠? 그 송도 국제도시의 구청장을 2번 했던 경력이 있고요. 이한열 열사 1987년 6월 항쟁 때 이한열 열사와 그 시신을 탈취하는 그런 그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이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네. 그래서 그 이한열 열사의 시신을 탈취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수대로 진행하면서 소위 80년 그 봄과 87년까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한 경력이 있고요. 지금 그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이 프락치 의혹 사건으로 있었던 인로의 사건에 5년간 수배받았던 경력이 있습니다. 약간 좀 공포스럽지만 어쨌든 그런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김근태 선배와 95년도에 제도권 정치로 넘어가면서 저는 중앙에서 역할하기보다 그때 단식으로 얻어낸 김대중 대통령께서 얻어내신 지방자치, 제가 인천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네. 인천에서 지방자치를 잘하면 대한민국에 바뀌지 않겠나. 이제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화를 했으니 네. 이제 지방 분권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보자. 이렇게 해서 인천 시의원을 이제 2번 하고 네. 또 구청장, 연수구청장 2번 하고 그리고 인천 항만공사 초대 사인감사 하면서 네. 뭐 처음부터 끝까지가 인천에서 네. 쭉 활동했던 이 촌놈입니다. 인천시당위원장 네.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되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대선이 왜 졌냐. 네. 저는 2가지 이유를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들어낸 문재인 정권이 상대방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내는 이 무능함. 저는 네. 이것이 첫 번째 패인의 원인이었고 네. 2번째는 선거에서 경선이라는 건 있을 수 있는데 경선이 끝나면 하나가 돼서 네. 가져야 되는데 제가 그때 시당에서 교육이 있어서 갔더니 네. 그 교육하러 온 모 의원인데 대통령 후보로 이미 결정된 이재명 후보를 90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 이름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러니 전국이 이런 지경이라면 어떡하냐 가지고 긴급하게 후보한테 전화해서 이건 안 됩니다. 네. 시도당이 정비되지 않고는 이거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아니나 달라? 그 기간에 시도당에 내려와 있는 유세차를 네. 아무도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한적한 곳에 놓고 낮잠 자는 사람들이 있지를 않나. 이거는 철저하게 대선의 지난번 패배는 전투부대에 이어야 할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에서 서로가 어느 후보를 뽑았냐라고 하는 갈등 속에서 질의멸렬하고 괴멸됐다. 이 2가지가 네. 핵심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시도당 이제 뽑아야 되는데 네. 또 합의 추대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구태한 방식으로 진행되길래 이거는 안 된다. 적어도 새로운 정의를 세우고 새로운 도전 대선을 위해서도 이거는 좀 건강한 경선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인천시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전투부대라고 표현하실 만큼 이제 열심히 이렇게 하나로 뭉쳐야 될 이제 지역에서 네. 이제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런 계기로 이렇게 출마하게 됐다라고.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민주당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뭐 더민주 혁신회의도 있고요. 뭐 혁신해야 된다. 뭐 개혁해야 된다. 뭐 이렇게 뭐 저희가 이제 무수히 많이 이제 민주당도 개혁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왔는데 뭐 사실 어떻게 개혁해야 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네.
이제 뭐 인천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인천도 뭐 이제 그 앞서서 이 정당의 기본 목적은 기본적으로 네. 정권을 획득하는 데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지금 국민들에게 상품으로서 저 당에 정권을 맡겨도 되겠다. 네, 네. 그래서 민주정부 4기를 건네줘도 좋겠다라고 네. 하는 생각으로 이번에 170석을 만들어 주신 건지, 네. 아니면 그건 잠깐 정권을 맡긴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못해, 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를 먼저 심판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서 그 심판으로 표를 얻은 건지, 네. 저는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지금 우리는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시간이 아니고 오히려 가죽을 벗기는 네. 우리 내부의 혁신과 그걸 통해서 민주당이라는 상품이 얼마나 의미 있는 상품인지를, 가치 있는 상품인지를 만들 시간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왜 우리가 졌고 어떻게 되는가 하는 평가의 작업들이 철저하게 진행되는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네. 이번에도 국회의원 선거 이겼으니까 우리가 잘나서 이긴 거라고 생각하고 평가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또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다. 그러니 지금의 제가 시도당이나 우리 민주당에 대한 혁신을 이야기하고 더민주혁신 이렇게 다양한 그룹들이 나오는 거에서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민주당이 현재 민주당이 내부에서 골마 터진 것들이 무엇인가를 내부의 목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우선 첫 번째. 네. 근데 그 목소리가 건강하게 당의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가. 네. 두 번째는 그 내용들을 다음 민주당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지도부를 만들어가고 시스템을 만드는데 적정하게 네. 가치 있게 담아내고 있는가. 네. 이 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당이라고 하는 조직이, 제가 뭐 이제 큰 조직이야, 중앙당 조직이야, 그런 건 제가 지금 여기서 논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네. 시당이 왜 중요하냐면 중앙당의 실질적인 그 당론과 이런 것들을 주민, 국민, 시민에게 전달하고 그것을 같이 있게 만들어내고 그 의견을 거꾸로 다시 또 중앙당에 우리 당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민원을 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전달해 줘야 되는 창구가 시당이라는 거죠. 네. 그럼 이 시당에는 국민의 목소리가 담겨고 그 국민의 목소리가 전달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럼 시당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되게 많아요. 여태까지. 그러면 서울 가기 바쁘죠. 네. 아침에 출근해서 그럼 어디부터 가냐? 여의도부터 가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나 거기서 이제 국토위원장이거나 이렇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 예. 상대 후보 맹성규 의원이 국토위원장이죠. 뭐 그냥 잠깐 네. 얘기하면 그러면 아침부터 가서 당내 회의해야죠. 네. 그 다음에 정책 회의하고 또 그 다음에 와서 이제 회의, 그 위원회 회의 준비해가지고 또 진행하고, 이게 정기회가 100일에다가 네. 임시회가 2, 4, 6, 8월 해가지고 30일 따지면 1년에 220일을 꼬박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 여의도로 가야 돼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눈높이에서 땀과 그 눈물이 어린 우리 인천에서 미추홀에서 처음에 전세 사기 시작해서 네. 사람이 목숨을 끊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네, 그거를 맞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 느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저는. 네. 그게 우리 민주당의 혁신의 처음이다, 출발이다. 그래서 시당부터 한번 바뀌어보자. 그리고 이런 어젠들을 놓고, 두 번째는 시당 운영하는 데서 지금 되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당원이 이제 뭐 100만이 넘어가는 그런 당원이 되는데, 그럼 이들은 뭐냐? 1,000원씩 돈 내고 또 무슨 의견을 하면은 강성 개딸이라고 하고, 네. 또 한쪽에서는 또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안 그래도 그 강성당원이라는 표현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아니 어느 당에서 일상적인 정책적 과제가 있어서 중요하게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법이나 어떤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원들에게 일상적으로 의견을 물어보는 시스템이 돼 있으면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옛날 아고라처럼 광장에서의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런 거죠. 그러면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전자민주주의의 이 실현 단계로 보면 제가 이제 구청장 할 때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카카오 모빌을 이용해 가지고 네. 그 입주자 대표회의가 별도로 회의하고 막 이러는 거를 네. 주민들에게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 그 카카오 모빌에 들어와서 주민총회를 그냥 모바일로 하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모빌을 통해서 중요 정책 결정을 전 당원이 함께 결정 내리게 하고 또 정치학교를 열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각자 다양한 형태의 취미 활동들을 연결해서 평상시에 항상 당원들이 함께하고 자신들이 당원임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토론하고 정책 결정을 다 모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건데 이런 걸 주장하고 이런 것 속에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싶은데 잘 안 돼가지고 좀 더 강하게 얘기하는 거를 강성이다.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혁신을 이런 전자민주주의를 가장 가까운 시도 당에서부터 시작하고 네. 또 이들의 의견을 모아서 항상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위원장이 항상 그곳에 아침에 출근해서 그곳에서 주민을 만나고 당원을 만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 네. 이것이야말로 우리 당이 정말 100년 당으로 가는 100년 민주당으로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혁신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번에 또 출마하시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라고도 제가 들었거든요. 어렵죠. 예. 정말 쉽지 않았다고. 왜냐면 이게 선거라는 게요. 한번 떨어지면 참 이게 정신이 없는데 2년 전에 구청장 또 바람 불어 떨어지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뭐 변호사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야 또 자기 직업으로 가면 되지만 네네. 민주화운동부터 시작해서 지방분권하고 구청장 하면 그게 내 소임이라고 생각하다가 떨어지면 징검다리로 떨어지면 참 난감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난감한 상태에서 또 국회의원 경선도 또 얼마 전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지금 재산이 사실은 한 4억밖에 안 돼요. 이거 뭐 남들은 뭐 구청장도 하고 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모았을 거예요. 저는 퇴직금도 없어요. 사실 여기서 어렵게 생활해서 애들 다 이제 키우고 하는데 뭐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번에 보니까 또 기탁금이 3,500만 원이나 해요. 네. 그러면 제가 재산이 4억 정도 되면 10분의 1을 기탁금으로 내야 되는 상황이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네네.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결심으로 이렇게 어려운 출마를. 그러니까 이게 참 남들이 보기에는 병 걸린 사람 같아 보이는데 부당한 건 못 참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가 부당하다고 하니까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에서 시도다당 골간 조직인 전투부대인 시당이 제 역할을 못했다. 네.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까지 지금 3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탄핵이라고 하는 거리로 나서야 되는 지금 상황으로 국민들이 우리 당에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 민주세력, 범세력과 함께 해야 되는 전투적 주의로 가야 되는 게 제 얘기가 틀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려면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선거에서 이겼으니까 이제 국회에서 다 알아서 할 터이니 시당은 네. 그래서 그냥 유지만 되면 된다는 식으로 해서 네. 그냥 합의 추대해서 가자. 네. 그래서 위원장과 현역 의원 활동을 해서 1년에 250일 이상을 중앙에 가서 일해야 되는 상황으로 시당을 놔둔다면 그냥 시지부 사무처장께서 이렇게 다 총괄하는 간접적인 형태의 사무기구로밖에 전략 안 한다. 그러니 경선하자. 그러면 대선 때 이재명이랑 윤석열 대통령이랑 지금 그 차이가 어땠어요? 인천은? 달라져. 제가
계속해서 이번에 어쨌든 간에 내 재산까지 막 이렇게 하고 사는 이유가 이게 안 바뀌어는 져요. 이게 안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인천시당도 이제 대선 때 열심히 하지 못했다라는 건 인정. 자, 이거 왜냐면 보세요.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를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네. 소위 이 지금 그 공천 파동이 굉장히 컸던 데가 여기 인천입니다. 이 14군데 지역구 중에 그 당시 지난 대선 때 절반 이상은 네. 선거를 자기 일처럼 안 뛴 거예요. 빠찌가 엄연히 살아있으니까. 대통령 저도 나는 국회의원 할 수 있다는 그런 심보가 솔직히 있었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천만이 아니라 전국에 네. 우리 당을 망치는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죠. 네. 인천시당 위원장이 내가 태어난 고향인 인천에서 인천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걸 고민하고 어떤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내 고향이 더 발전할 수 있는가를 들으려면 쉴 새 없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함께 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고 그걸 기뻐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이게 민주당의 기쁨이 돼야 하고 그것 자체가 하나하나 조그만 것 같지만 이런 게 모여서 정당이 살아있고 따뜻한 정당이 되고 신뢰받는 정당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크게 보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일상적으로 상근에서 가서 앉아가지고 동네 사랑방처럼 오시면 얘기도 듣고 또 시청이나 이런 데 가서 어떤 정책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갖고 우리가 또 만든 정책들을 가지고 여야 따질 거 없이 또 토론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동네에서 또 네. 만들어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액세서리, 그러니까 많은 어떤 권한을 가진 자의 액세서리 정도로 해서 경력 안에 쓰는 걸로 하지 말자. 이제 제발. 제대로 하자. 제대로 할 거 제대로 하고 이런 신뢰가 있어야 대통령 선거에서 지방선거에서 이긴다. 그런 좀 절박함을 갖자. 현장에 가서 그런 문제 있는 현장에 가서 또 정책으로 만들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역시요. 열정이 있어야 되고 절박해야 되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좋아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많이 투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제 상대방 후보이신 분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 제가 그분이 잘못돼서 나빠서 경쟁하자고 나온 게 아니고요. 1년에 불가피하게 게을러서가 아니라 250일을 여의도 가 있어야 되니 네. 서로가 우리 역할 분담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떠냐. 그리고 네. 그거를 당원분들께서 뭐 어떤 분은 야 그래도 우리 정당에 품격이 있지. 그래도 시당은 좀 빠찌가 딱 이렇게 가서 앉아 있어야 좀 이렇게 이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저는 그런 거는 개혁적인 우리 뉴탐사 독자분들이 보기에 그리고 우리 당원들이 보기에 네. 그런 시대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믿음 속에 이렇게 나와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독식보다는 서로가 분담해서 국회에서 여의도에서 할 역할들을 하고 네. 그다음에 시당에서는 주민과 소통하고 또 정책적 과제를 모아오고 네. 또 당원들과 정책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서 하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미래 세대,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정책 일꾼들을 우리 당으로 모아오고 그들을 교육시키고 현장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네. 이 일련의 과정을 제가 그동안 한 30년 동안 해왔던 이런 경험을 통해서 마지막 제 고향 인천에서 우리 인천시당이 전국의 가장 모범적인 직접 민주주의와 또 참여와 소통이 진행되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 정치인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마지막 목표로 우리 당의 건강함을 일깨워가고 이 결과가 결국은 다음번 대선에서 하나가 되고 국민들과 함께 승리하는. 지금 그거 한번 잘 못해가지고 네. 그거 게을리하는 바람에 최상병과 같은 억울한 죽음과 어머니가 자식을 먼저 보냈을 때 그 아픔은 정말 이거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네. 아픈 고통인데 그거
안 하지. 그다음에 지금 독재 국가와 같은 언론 점수나 국제기구로부터 맡고 있는 이 처참한 상황이 그게 누구 잘못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한 거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보자는 거죠. 상대 후보로 이제 나오신 맹성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그 작년에 네. 이재명 체포동의안 관련이죠. 뭐 가결표를 던졌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이제 물어봐도 그거에 대해서 사실 뭐 직접적으로 내가 부결표를 던졌다, 뭐 가결표를 던졌다, 뭐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최근에 그런 논란이 또 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뭐 저는 그 부분을 지금 이렇게 제가 거론하는 것은 좀 네. 적정치 않고요. 다만 지금의 분위기는 이게 모두 하나가 돼서 가자. 네, 네. 그리고 또 지금 뭐 이재명 대표와 지금 대표 경선도 있고 해서 네. 뭐라고 얘기 못 하겠습니다만, 이제 과거에 거론됐던 그 네. 체포동의안의 가결에서 수박이냐 뭐냐 이런 이야기들을 가급적 네. 이 당내에서 또 그런 과정들이 많이 지난 총선을 통해서 많이 또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어떤 통합의 분위기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네. 뭐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가 있다면 그에 네. 대해서 좀 명쾌하게 답변하고 털고 갈 건 털고 가는 게 적정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최근에 많이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네. 그 인천 시당위원장이라든지 시당위원장 선거에서 당원의 비율을 상당히 높였고 네. 당원 주권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내용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왜 고남석이 인천 시당위원장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말씀 짧게 정리해 주시면. 예, 민주주의는 정당을 통해서 발현됩니다. 미우나 고우나 어쨌든 간에 정당 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그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그렇다면 정당이 건강해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당이 건강하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피가 흐르듯이 막힘없이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고통과 당원의 아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할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막힘없이 민심이 전달되고 민심의 아이디어가 바로바로 정당에 투영되고, 그 투영된 정당이 장강 정책을 통해서 정책적 과제로 국정에 반영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잘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 네. 이것이 정당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거슬리는 모든 것은 혁신의 대상인 것입니다. 네. 저는 그 혁신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다 드러내서 나부터 무엇이 혹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혁신의 대상이 되어야 두려워하지 말고 얘기하자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중앙에 가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 시의원 배지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깨버리고, 네. 유능한 친구들이 지역에서 구의원, 시의원부터 시작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그들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꿈.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갖는 또 하나의 희망은 바로 자치단체장하고 대통령을 도전할 수 있었던 그 네. 용기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변화, 이것이 성공했으면 더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과정들을 만드는 가교 역할을 제가 인천시당위원장으로서 해보고 싶다. 그래서 1년 365일 항상 상근하면서 네. 이런 역할을 하는 시당위원장, 그리고 국회는 국회에서 자신의 목소리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또 다른 모습들을 통합시켜서 인천과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자. 이게 제가 생각한 시당의 개혁이고 또 출마한 목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시민 면접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뉴탐사 되게 수준 높은 네. 저희
아마 민주당의 권리당원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예. 뉴탐사 구독자 여러분, 저 고남석 아마 생소하실 거고, 시당? 그거 중앙에서 다 잘하면 되는 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계실 건데, 아마 여기는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밑이 튼튼해야 여의도가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뉴탐사가 가지는 정말 진보적 생각, 이런 생각들이 저는 자연스럽게 우리 당에 투영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14년 동안 이재명 대표와 성남시정 시절부터 또 인천에 어쩔 수 없이 계양구로 와야 할 때 제일 먼저 앞장서서 오도록 촉구 결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고남석입니다. 뉴탐사 독자 여러분, 이번 작은 선거지만 인천시당이 진정으로 이재명 대표와 함께 해온 동지가 누구이고 또 시당이 정말 365일 돌아가고 정상적으로 주민들을 만나는 시스템에서 과연 누가 더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옳은 건지 잘 판단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수구, 인천시 모든 우리 민주당원, 권리당원들께 말 한마디만 해주시면 세상을 바꾸는데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고남석이 확실하게 민주당 인천시당을 개혁하고 이후 3년 뒤에는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이제 더 이상 국민의 고통을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는데 여러분과 함께 나설 것입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